자식 전화가 예전만큼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연락이 안 와도 예전처럼 속이 뒤집히지 않고 명절에 못 온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십니까?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부모인데 왜 이렇게 무심해졌을까? 혹시 자식 사랑이 식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차가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리고 너무 자주 서운했고 너무 많이 혼자 참았던 마음이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덜 매달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갇혀 매일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쉽고 재미있는 어른들의 심리 이야기를 전하는 한눈의 마음톡톡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무심해진 게 아니라 지친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딸은 직장과 아이 문제로 늘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사느라 바쁘겠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하겠지. 생일에는 먼저 연락하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자꾸 어긋났습니다. 아들은 통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했고 딸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랐나?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다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휴대폰을 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식에게 무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무심해진 것이 아니라 지친 겁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일이 너무 오래 이어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닫힐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문을 조금 닫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립니다. 잘 지내냐는 말, 밥은 먹었냐는 말, 얼굴 한번 보자는 말. 그런데 그 작은 말조차 자꾸 빠지면 마음은 조용히 배웁니다. 기다리면 아프구나. 기대하면 내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덜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 마음은 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다친 마음이 잠시 쉬고 싶은 겁니다. 2부. 뇌는 나이 들수록 편한 관계를 고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낄수록 넓은 관계보다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나를 덜 다치게 하는 쪽을 고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금 피곤한 사람도 참고 만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크게 느껴지고 마음을 흔드는 관계에 쓸 힘이 줄어듭니다. 이때 뇌는 조용히 계산합니다. 이 기다림이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가? 나이가 들수록 감정 소모 뒤에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자식의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답장 하나 때문에 종일 속이 상하면 몸도 같이 지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편한 쪽, 덜 흔들리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정서적 선택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예전처럼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3부. 서운함을 말하면 왜 더 멀어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가 그렇게 귀찮니?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영원히 모를 것 같고 말하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외로움을 말했는데 자식은 부담을 듣습니다. 부모는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했는데 자식은 혼날까봐 더 늦게 전화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주 생기는 엇갈림입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왜 자주 안 오니?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긴장합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관계는 자꾸 미루게 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외로움이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관계가 필요하지만 부담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묶인 연결은 오래 따뜻하기 어렵습니다. 서운함을 많이 말한다고 자식이 반드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몰아붙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부,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전화를 하면 놓지 못합니다. 밥은 먹었니? 언제 오니? 왜 요즘 연락이 없니? 말을 이어가다 결국 서운함까지 꺼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상처가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 이제 나도 모른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 두 반응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너무 아팠던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부모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빛 독촉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희생을 알아달라는 뜻으로 말하지만 자식은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말은 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는 애틋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입니다. 내 행복이 전부 너에게 달려있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집니다. 내가 부모 인생을 책임져야 하나 하는 압박이 생깁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말보다 이번 주에 시간 될 때 짧게 통화하자 라는 말이 낫습니다. 너는 부모 생각도 안 하니? 라는 말보다 얼굴 보니 좋다 라는 말이 낫습니다. 같은 마음도 모양이 달라지면 자식이 받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부모 역할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참 무겁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을 걱정하고 성인이 되면 취업과 결혼을 걱정합니다. 결혼하면 부부 사이를 걱정하고 손주가 생기면 손주 걱정까지 합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었는데 부모 마음속 자식은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쉽게 물러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부모의 기분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맡겨진 것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역할을 조금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모든 감정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불안해하고 개입하고 서운해하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면 자식도 부모를 볼 때 죄책감보다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붙드는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6부. 내 마음이 먼저 편해져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자식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봅니다. 오늘은 어디를 걸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식에게서 내 하루로 조금 옮겨오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연락이 내 기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내 아침, 내 식사, 내 산책, 내 잠, 내 친구, 내 취미가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이든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조용한 안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조금 가볍고 밥이 넘어가고 산책길에 바람이 좋고 누군가와 웃을 수 있고 밤에 비교적 편히 잠드는 것. 이런 것이 인생 후반부의 큰 행복입니다. 자식이 주는 기쁨은 물론 큽니다. 하지만 자식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면 위험합니다. 자식이 바쁘면 내 기쁨도 사라지고 자식이 무심하면 내 존재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쁨의 자리를 여러 군데로 나누어야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벼운 운동, 배우는 즐거움, 좋아하는 음식, 나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7부. 오늘부터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의 연락을 내 하루의 성적표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했다고 내가 좋은 부모이고 연락이 없다고 내가 버림받은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자식의 연락 빈도는 자식의 생활 리듬, 성격, 상황과 관련이 큽니다. 그것을 전부 내 가치로 가져오면 마음이 너무 자주 다칩니다. 둘째, 자식에게 기대하던 감정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친구, 이웃,
취미, 산책, 모임, 배움, 봉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자식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음도 한 곳에만 걸어두면 바람이 불 때 크게 흔들립니다. 셋째, 자식에게 도움을 줄 때는 가능한 만큼만 해야 합니다. 돕고 나서 원망이 생길 정도라면 이미 내 한계를 넘은 겁니다. 부모의 도움은 사랑이어야지 나중에 서운함으로 돌아오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자식의 삶을 조금 믿어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겪어야 할 인생까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막아주면 자식은 덜 아플 수는 있어도 덜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심해진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면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자식을 미워하는가? 아니면 더 이상 매일 상처받지 않으려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8부. 당신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지혜로워진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젊을 때 붙잡았던 인정, 체면, 관계, 역할, 기대를 하나씩 다시 바라봅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식은 가장 깊이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덜 기대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덜 기대하는 것이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원망도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만났을 때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매번 서운함을 꺼내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 곁에 앉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계속 같은 모양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는 다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자기 삶을 사는 사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무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변화는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모 역할을 하느라 지친 마음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했고, 버텼고, 책임졌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역할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도 선택해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정서적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미있는 어른들의 심리 이야기를 전하는 한눈의 마음 톡톡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인간관계와 삶의 선택의 문제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